밤사이 쏟아진 폭우로 침수된 도시. 넘쳐난 물을 감당하지 못한 맨홀 뚜껑이 사라져 물이 솟구치는 사고가 빈번했습니다. 맨홀 뚜껑 틈 사이로 빗물이 뿜어져 나오다 못해 뚜껑이 들썩이고 이내 물기둥이 솟구치더니 뚜껑을 아예 들어 올립니다. 밤사이 시민들은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것 같은 맨홀 뚜껑과 뚜껑을 뚫고 역류한 빗물로 인해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뻥 뚫려버린 맨홀에 사람들이 빠지거나 휩쓸리는 사고도 발생했죠. 그 수압에 의해서 뚜껑이 열려버리는 것이죠. 물이 차기 때문에 통행하는 사람이 길이 보이질 않아요. 넘어지면서 물에 익사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성인 한 명이서 들기도 어려운 맨홀 뚜껑은 체중 70kg의 사람이 서 있어도 차가 누르고 있어도 심각한 폭우가 내리면 뚜껑이 들릴 수 있습니다. 무거운 맨홀 뚜껑이 튀어올라 사람한테 날아간다면 크게 다칠 수 있죠. 또한 맨홀 뚜껑이 열리면 물이 역류하고 주변 지역이 물에 잠겨 어쩔 수 없이 물속을 뚫고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길을 뚫고 가는 과정에서 물속 오염물질과 세균이 피부에 닿으면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이 빠져나간 뒤에 수해 복구 과정에서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아 계속 주의해야 합니다. 왜 폭우가 왔을 때 유독 맨홀 뚜껑 사고가 잦은 걸까요? 갑작스러운 비에 쓸려 내려온 이물질이 배수관을 막기 때문입니다. 배수관이 아무리 크더라도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물질, 돌이나 흙 같은 게 많이 실려 내려서 배수로가 입구가 막혀버리면 배수가 잘 안 되죠. 침수된 물의 수압에 의해서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죠. 막혀버린 배수로를 직접 뚫는 히어로도 나왔습니다. 물론 배수로가 막히지 않기 위해 미리 점검을 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맨홀 관리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에만 약 62만 개의 맨홀이 있지만 26개의 기관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폭우에 들썩이는 맨홀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자리 피하기. 우선 피해야 합니다. 정말 피해야 합니다. 맨홀 뚜껑이 어디로 튀어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발견 즉시 피해야 합니다. 제보하기. 자리를 피하고 본인의 상황이 안전하다면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것도 좋습니다. 의심 증상 살펴보기. 앞도 안 보이는 폭우를 뚫고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면 혹시나 피부에 상처가 났을 수 있으니 다친 곳이 없는지 잘 살피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혹여라도 피치 못하게 밖에 나갈 일이 생긴다면 기상 예보와 침수 지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당분간 강한 비가 계속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맨홀 뚜껑 외에도 도로가 망가지고 대중교통이 마비되고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니 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빗물은 흘러 강으로 간다. 이거 당연한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래요. 빗물은 원래 대부분 땅에 흡수되는 게 맞대요. 포장된 도로처럼 물이 흡수되지 않는 땅을 불투수 면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땅이 서울의 반을 넘어가고 심지어 도심은 80% 이상이에요. 도시가 개발되면서 아스팔트로 바뀌게 되니까 이전과 똑같은 비가 오더라도 내려가는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문제없던 하수도나 하천이 범람을 하게 되죠. 강남역, 양재역, 사당역 맨날 침수되고 잠기잖아요. 도시는 홍수나면 잠길 수밖에 없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홍수가 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하수로는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싱크홀이 생기고 물이 없어서 덥고 도시가 사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빗물을 땅에 흡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도로 포장을 전부 없애야겠죠? 미국에는 디페이브라고 도로 포장을 진짜 다 뜯어버리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도시에 필요 없는 콘크리트, 아스팔트만 찾아서요. 근데 사실 도로를 전부 뜯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투수 포장이에요. 이거 보세요. 물을 엄청나게 들이붓는데 땅으로 다 흡수가 되죠. 이런 특수 포장재로 도로를 포장하는 기술 등이 요즘 핫한 저영향 개발이라는 건데 도시를 개발할 때 물 순환을 더 고려하자는 거예요. 옥상을 녹지로 바꾸거나 주차장 등의 포장을 조금만 해서 빗물을 더 많이 흡수하고 그 물을 모아 화장실 등에 쓸 수도 있죠. 편하긴 한데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도로 포장. 비는 땅에 흡수돼야 한다. 앞으로 도시를 개발할 때 이 간단한 원칙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뭔 일이야. 하늘에 구멍 뚫린 듯 쉴 새 없이 쏟아지는 굵은 장대비. 여기는 전북 군산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군산에 쏟아진 비는 평균 500mm에 육박했는데요.
군산에서 60년 만에 발생한 역대급 폭우입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고 농작물이 폭우에 쓸려 내려갔지만 현재까지 군산에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에도 단 한 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스브스 뉴스가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상시 이런 정비하는 데 10억 원을 써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많은 폭우가 예상됐기 때문에 내년보다는 배 정도, 총 20억 정도를 투입해서 빗물바지나 하수도를 정비하는 이런 데 썼다는 말씀이고요. 우선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빗물 바지를 늘렸습니다. 주요 교차로에는 평균적으로 꺾어지는 방향이 한 2개소 정도가 설치가 돼요. 그런데 2개소가 아니라 6개소나 10개소 필요한 곳에 최대한 많이 설치를 했어요. 빗물바지를 기존보다도 훨씬 더 추가로 설치하고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는 폭우 당시 전면 통제했습니다. 저희는 그 지하차도 2개소가 있는데요. 우리 그 재난종합상황실에서 모니터가 가능합니다. 급격히 비가 많이 올 때는 저희 경찰이 현장 경광등을 울리면서 차량들을 통제했고요. 전 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해 위험 지역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죠. 장마 기간 동안에 전 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주요 산사태나 급경사지, 하천 범람 이런 인명피해가 우려지는 지역에 대해서 예년보다도 훨씬 금년에는 많은 예찰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사실 군산시가 이렇게 폭우 대비에 진심이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2012년 당시 폭우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는 많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13일 날 정말 엄청난 폭우 피해를 겪었어요. 500년, 1000년이 넘을 정도의 그런 폭우 피해인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먹먹할 정도의 그런 엄청난 폭우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시에는 방제 시설이라는 것이 딱 2군데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바닷물을 겨우 막거나 열고 배수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 이후에 전혀 없었던 그런 펌프장과 우수 저류조 유수지를 대폭 중앙정부 지원하에 구축을 했어요. 이게 이번에 정상적으로 작동했어요. 시민들의 협조도 인명피해를 없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죠. 우리가 유사시 많은 또 통제도 했어요. 재난 문자도 알리고 조심하세요 했을 때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이 정말 잘 따라주셨습니다. 정말 눈물 나게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불어 향후 침수 피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저희 시 아직도 많이 할 일 남아 있어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집 들어가시는 거죠? 아니요. 퇴근하시죠? 아직 호우경보가 4일째 계속되고 있어서 저희 4일 내내 연속 밤샘 하고 있고요. 저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장 여기 사무실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